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왜 신경계인데요. 왜 신경계로 들어갈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했었죠?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갖다가 전달을 받으면요. 각 신경을 타고 우리 뇌로 갔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그러면 뇌로 가서, 그래, 봤어, 들었어, 이러고 끝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달 경로가 필요한 거예요. 전달 경로. 그 경로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을 합니다. 기관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각기관의 자극, 그리고 운동기관에서 운동 명령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요, 수업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단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1시간 분량으로 너무 많이 하면요, 거의 한 1시간 한 1, 20분 정도 굉장히 길게 가는데 그것까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신경계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신경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자극의 전달 경로가 존재합니다. 자극이 전달이 경로가 되는데요. 자, 먼저 내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시각 자극이라든지 냄새로 맡는 후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온 이 자극들은요, 바로 감각기관에서 인지를 하죠. 그러면 이 감각기관에서 인지하면요, 시각 같은 경우는 시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각각의 무엇을 타고요? 신경계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거를 뇌에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운동기관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운동기관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으면 어떠한 자극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면 신경계에서 이를 전달하고요. 운동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극의 전달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경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신경계의 구분입니다. 신경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초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무엇이고 말초신경계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중추신경계는요, 우리 몸에서요, 뇌에 해당하고요. 뇌, 그리고 척수. 선생님, 척추는 들어봤는데 또 척수는 뭔가요? 이러는데요. 척추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는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 중추신경계에서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 우리 뇌에서 아프다 안 아프다 판단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뭐냐면요, 우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요, 무언가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요, 신호를 갖다가 전달을 합니다. 또는 신호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 전달이나 받고 또는 연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에서의 뉴런 파트로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중추신경계는
뇌라든지 척수에 해당하고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초신경계는요. 이것이 아닌 나머지가 모두 다 말초신경계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을 하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중앙 메인은 무엇이냐면요. 중추신경계인 거예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 모든 판단이라든지 명령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을 하고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요. 중추신경계인데요. 자, 중추신경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뇌와 척수뇌, 뇌도 다시금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 소뇌, 중간뇌. 예전에는 이걸 그냥 중뇌라고 했는데요. 요즘 이제 중간뇌로 명칭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간뇌.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무엇이냐면요.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죄송합니다. 뇌는 5가지고요. 여기에 플러스 척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척수. 이렇게 해서 총 6개죠. 뇌는 5개, 척수까지 해서 총 6개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 이것만 알면 되나요? 아닙니다. 중추신경계는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뇌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뇌가요. 모든 자극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뇌를 갖다가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로 나누었다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감각기관의 자극을 갖다가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감각기관에서 뭐 시각이라든지 후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디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대뇌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대뇌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요. 운동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 역시 어디서 하냐면 대뇌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들고 싶어요. 그러면 손을 뻗어서 물건을 집어서 들어 올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명령을 준다고요? 대뇌에서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각기관의 역량과 운동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뇌에서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갈 건 무엇이냐면요.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대뇌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기억이라든지 추리 또는 감정 있죠. 기분 안 좋아, 기분 좋아. 이런 것도 모두 다 대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대뇌에서 웬만한 거 다 해요. 웬만한 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중간뇌, 소뇌, 간뇌, 연수에서 하는 것만 구분 짓고 나머지는 대뇌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중간뇌를 볼까요? 중간뇌는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무엇을 하냐면요. 눈의 움직임. 동공, 홍채의 크기 조절.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홍채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었는데요. 눈의 크기를 갖다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동공이죠.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나는 내 임의대로 동공아 커져라, 동공아 작아져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볼 때요. 눈을 갖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대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물체를 따라서. 역시나 뭐다? 중간뇌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동공, 홍채의 크기. 쉽게 얘기하면 중뇌는요. 무의식적인 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닌데 저절로 움직이는 눈의 모든 것은요. 중간뇌에서 합니다.
중간뇌예요. 자, 세 번째 간뇌입니다. 이제 간뇌. 간뇌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성 유지. 뭐를 한다고요? 항상성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대체 항상성이 뭔가요? 자,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체내에 물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물을 내보낼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먹으려고 하고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이러한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거, 체온. 체온 유지돼야죠.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체온 유지되어야 됩니다. 바로 항상성이에요. 체액, 아까 얘기했던 내 몸의 물이에요. 내 몸의 물. 혈당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제 당이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내 몸의 혈당량이라는 것도 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간뇌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얘네들이 모두 다 뭐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간뇌가 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 중에서도요. 무의식적인 움직임, 간뇌는요,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 온도라 체온이라든 체액, 혈당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연수입니다. 연수가 아니고 손해를 빠뜨렸네요. 자, 손해입니다. 자, 손해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균형 유지.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손해에서 합니다. 손해에서예요. 자, 그런데 균형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원래 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에요. 기억날 거예요. 힌트는 귀예요. 귀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바로 무엇이 있었죠? 방골이관. 중력을 인지하는 전정기관. 이곳의 자극은요. 어디로 간다고요? 손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에서는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갖다가 조절해요.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움직여야죠.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래서요. 균형을 유지하는 몸의 근육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균형을 유지해요. 자, 그리고 연수입니다. 연수는 무엇을 하냐면요.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줍니다. 선생님,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생명활동 유지.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심장. 자, 그러면 심장 박동이 뛰도록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판단한다고요? 연수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가요. 생명활동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생명활동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호흡. 맞죠? 우리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 생명활동이 돼요. 바로 무엇이요? 소화액 분비. 소화액 분비. 소화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연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이처럼 각각의 구역들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 몸, 뇌예요. 지금 뇌인데,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당연히 대뇌고요. 대뇌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여기가 뭐라고요? 간뇌요. 작죠? 지금요. 간뇌고요. 요 부분이 뭐라고요? 지금 중간뇌, 소뇌. 그리고 요 아래쪽이 연수예요. 간혹가다 요 그림을 묻기도 합니다. 각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대뇌,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 기억을 해주시고요. 척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척수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척수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척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척추에 있다고 했어요. 약간 지금 뭔가 딜레이가 애매하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요.
모르고 중지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예, 이어서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뇌였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뇌였고요. 이제 척수입니다. 그럼 척수에서는요, 뭐를 해주는 거냐면요, 뇌, 그리고 뭐요? 우리의 신경을 갖다가요,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연결 통로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명 이제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습니다. 아, 뜨거워.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뜨거운 물체를 잡으면 감각이 느껴요. 온점에서 뜨겁네. 그러면 신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척수를 거쳐서 연수를 거친 다음에 감각기니까 되뇌 가요. 되뇌에서 뜨겁다. 야, 손 떼라. 알았어. 다시 쭉 내려가서 손 떼는 순간 이미 다 되었죠.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우리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받으면요, 내 척추의 척수에 딱 오면요, 야, 이거 위급 상황이야. 손 떼. 척수에서 반응해요. 바로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척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에서는요, 이처럼 무의식적인 반응을 갖다가 해주고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한 부분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이어서 이제 또 나가야 돼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신경계는 뭐라고 했죠? 신경계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을 시켜주고 자극과 운동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을 신경계라고 했는데, 전달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다고 했어요?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각기관에서 이를 느끼고, 그래서 신경계를 통해서 운동기관에 다시 반응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자극의 경로라고 하는데요. 신경계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요. 이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에 해당하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고요. 신호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연결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뇌는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 각각의 구역 기억하라고 했죠. 구역 기억하고요. 이때 뇌는요, 대뇌에서 하는 일,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에서 하는 일. 이때 대뇌는요, 뭐를 한다고 했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운동을 조절하고 기억, 추리, 감정 등 다양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간뇌는 뭐라고요? 무의식적인 눈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들, 동공, 홍채의 크기 역시나 중간뇌에서 감당합니다. 간뇌는요, 항상성 유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에요. 체온이나 혈당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뇌, 균형 유지, 균형하면 떠오르는 거요. 귀에 있는 방골이관이나 전정기관, 여기에 있는 자극은 소뇌로 가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연수, 생명활동이에요. 그래서 심장, 호흡, 소화액, 소화 관련된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척수는요, 뇌와 신경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로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EBS 강의를 좀 참고를 합니다. 근데 너무 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서요, 좀 공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이렇게 신경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최소 단위인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뉴런인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